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힘들 때 보통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한국인들을 위로하는 음식들은 다양합니다. 흔히 소울푸드라고도 불리죠.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국밥입니다. 또한 한국 애주가들이 숙취 해소용 음식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국밥이죠. 뜨끈한 국물이 쓰린 속을 달래주고 각종 건더기들이 허기진 배까지 채워주기 때문인데요. 국밥은 대표적인 서민의 음식이라고도 불리는 음식이죠. 이런 서민의 음식 국밥의 맛이 세계로도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최근에는 일본 드라마에서도 한국의 국밥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설렁탕이 등장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설렁탕은 일본 드라마 망각의 사치코라는 드라마에서 등장한 것인데요. 일본 드라마에 웬 한국 국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드라마의 내용은 여주인공인 사사키 사치코가 결혼식 당일 도망간 신랑을 잊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해당 드라마 11회에서는 한국의 설렁탕이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주인공 사치코와 직장 동료 시니치는 전날 과음한 상태로 설렁탕집을 찾아 아침을 먹기로 합니다. 두 사람이 방문한 설렁탕집은 이른 아침에도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설렁탕 2그릇과 함께 조미김, 창난젓, 김치 등 밑반찬도 함께 주문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 식당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익숙한 비주얼의 한상 차림이 완성되었죠. 국밥은 한국의 패스트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음식인데요. 이 일본 드라마에서도 설렁탕이 빠르게 나오는 준비 과정까지 완벽하게 고증하였습니다. 여기서 소금과 후추를 가느라고 깍두기를 넣어 먹는 한국 전통 방식까지 소개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조미김까지 넣는 모습에 한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국밥에 깍두기 국물을 넣는 것은 물론 조미김까지 넣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한국인들도 저렇게 안 먹는다며 경악했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국밥에 깍두기 국물을 넣어서 드시나요? 이렇게 먹는 방식은 찐먹과 부먹과 같은 끝나지 않을 논쟁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논란거리 소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을 넣었다고 해서 헤어진 연인들도 많기 때문이죠. 아무튼 한국의 국밥, 그 중에서도 설렁탕은 외국인들의 호불호가 강한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설렁탕은 소의 여러 부위를 넣고 10시간 정도 끓여 먹는 음식인데 고기와 뼈 속에 있는 성분이 흘러나와 국이 하얀색을 띠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서양 사람들은 뼈를 우려낸 국물이라고 설명하면 우유를 넣었던 게 아니었냐? 라고들을 물으며 놀라워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친구들과 설렁탕을 먹었다가 그동안 먹었던 맛있는 한식과는 달리 실망을 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자신이 살면서 먹었던 국물 요리 중 가장 밍밍하고 심심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외국인은 설렁탕을 먹을 때 소금과 후추 간을 전혀 하지 않고 먹은 것 같습니다. 아무런 간이 되지 않은 설렁탕 국물을 먹었을 테니 싱겁다고 느낀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설렁탕의 제대로 된 맛을 아는 외국인들은 그 맛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설렁탕 중독이 된다고 하죠. 그 대표적으로 할리우드 배우인 메간 폭스도 설렁탕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뼈 국물에 밥이랑 다른 향신료를 넣고 먹는 요리가 있었는데 치료 목적으로 먹었고 아침 식사로도 먹었는데 좋았다며 호평을 하였죠. 특히 설렁탕은 SBS 인기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도 등장해 일본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외국인은 일본인 친구들이 서울에 놀러 왔는데 설렁탕집에 데려가 아침 식사를 대접을 하니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긴 행렬이 생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며 게다가 손님들은 전부 일본인뿐이라고 글을 남겼죠. 이 블로그 글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설렁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좋아해요. 한류 드라마 화려한 유산에 나온 걸 보고 설렁탕 먹으러 갔었답니다. 여기 김치 정말 맛있어요. 남편이랑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했다니까요. 제가 갔을 때도 일본인 엄청 많더라고요. 한류 드라마 영향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며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국물 음식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음식 문화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서양의 수프 요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물 음식을 선호하는 비중이 크게 늘게 되었고 특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설렁탕이나 죽과 같은 요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영양이 풍부하다는 면에서 아침 식사에 적합한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을 위로해주기도 하며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설렁탕. 그렇다면 이 설렁탕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설렁탕은 조선시대 때부터 먹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왕과 백성이 함께 농사를
지낸 후에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설렁탕에 흔히 퍼진 설로는 선농단설이 있는데 이 설에 따르면 조선시대 선농단에서 행사 및 제사 의식이 끝난 후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우꼬를 고운 뽀얀 소고기 국물을 나눠주고 거기에 밥을 말아 먹었던 것이 시초로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선농단에서 만들어져 먹게 되었다는 탕음식이라고 하였고, 선농단의 선농을 본떠 선농탕이라 불렸다가 후에 발음이 더 쉬운 설렁탕을 거쳐 설렁탕으로 바뀌어 불렸던 것이라 합니다. 설렁탕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설렁탕은 오늘날의 햄버거나 짜장면처럼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전쟁 물자 보급을 위해 조선 총독부의 주도로 식용소고기 생산 정책이 시작되어 소고기들이 대량 생산되자 경성에도 정육점이 크게 늘게 되었고,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팔고 남은 뼈와 부산물들로 만든 음식을 팔기 시작했는데, 당시 기름기 가득한 탁한 국물에 간장 대신 소금으로 간을 하고 파와 고춧가루를 고명으로 얹고 밥을 말아먹는 설렁탕은 초기에는 값이 싸고 품위가 없는 음식이라고 천대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설렁탕의 저렴한 가격, 빠른 서빙, 슴슴하면서도 중독적인 감칠맛 3박자의 서민들은 빠져들게 되면서 설렁탕 가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1930년대엔 경성에만 설렁탕집이 100여 개가 넘어 종로와 청계천 주변에 빼곡하게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동안 체면 때문에 설렁탕집에 드나들길거렸던 양반, 모던보이, 모던걸들과 심지어 조선 내의 일본인들까지 설렁탕을 집에서 주문해 먹기 시작하며 거리마다 설렁탕 배달부가 넘쳐났다고 하죠. 미국 LA 타임스도 설렁탕이야말로 아침에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사라며 설렁탕은 밤새 술을 마시고 해장용으로 최고라고 극찬하였는데요. 미국의 미식가들로부터 옛날에는 질 떨어진 음식으로 평가받던 설렁탕이 이제는 건강식이라는 걸로 인정받은 것이죠. 설렁탕을 만드는 과정은 다른 한국 요리들에 비해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노력의 맛과 대가를 점점 세계인들이 알기 시작하니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설렁탕집은 1904년 개업한 이문설렁탕입니다. 이 설렁탕집은 유명한 단골 손님들이 꽤 많았죠.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 손기정, 김두한, 송해 등 이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집은 유일하게 국밥집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은 곳이므로 한번 먹으러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